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수함수로 나타내는 이 삼각함수나 지수함수로 나타내는 전압 전류와의 관계에서 결국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거는 크기와 이상의 변화만을 찾아야 되는데, 크기와 이상을 단순히 뭐로 복수수, 이제 크기고 이게 위상이 되는 거죠. 크기와 이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내는 거 무슨 형식이 난다고요? 극형식, 영어로는 폴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안 나타내고 어떻게 나타낸다고? 크기가 얼마야? Vm. 위상은 얼마야? 세타. 끝이에요. 그렇죠? 네. I, 전류,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지수함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어떻게 나타낸다고? 크기가 얼마라고? 크기는 Im. 이걸 앵귤라라고 합니다. 앵귤라. 각도 마크인데요. 제가 이 표시를 못 찾아가지고 원래 Vm하고 앵귤라하고 이렇게 세타를 써야 되는데, 예, 도저히 이렇게 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파워포인트에서.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앵귤라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를 쓴다고? 크기. 아이고. 크기를 쓰고 여기 안에다가 위상을 쓴다.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페이저라고 합니다. 페이저. 페이저. 그래서 페이저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페이저 방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류 I가 어떤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공유가 튕겨가지고. 네, 전압은 전압의 크기와 위상을 나타내게 되니까 크기 Vm 전압 이상은 세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Vm 세타로 나타내면 전류는 크기와 위상이 바뀌니까 전류의 크기는 Im, 이상은 파이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복수 형태로 일단 나타내 볼게요. 복수지수, 왜 삼각함수보다는 그래도 복수지수 함수가 미분하기가 편하니까 일단 미분을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전류에다가 I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직접 미분하게 되면 지수함수는 미분할 때 앞에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J 오메가 나가고 원래 L 있었잖아요. J 오메가 L 이렇게 된다. 여기서 이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모두 제거하게 되면 앞에 뭐만 남으면 J 오메가 L의 I가 남고 뒤에는 RI가 남죠. 마지막 우변에는 V만 남잖아요. 그래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면 I는 어떻게 되냐면 J 오메가 L의 I 플러스 R의 I는 V만 남아요. 이거 J 오메가 T가 다 없어지니까. 네, 따라서 I만으로 나타내려면 R 플러스 J 오메가 L의 I가 V가 되죠. 그래서 I를 쓰려면 어떻게 나타내냐면 R 플러스 J 오메가 L 분의 V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형식이라고? 직교 형식. 직교 형식을 다시 뭐로 고쳐준다고? 극형식으로 고쳐보면 크기는 어떻게 돼? 크기는 이렇게 되고 위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위상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포함해서. 이렇게 돼요. 따라서 전류는 원래는 우리가 삼각함수 코사인을 놓고 풀어야 되는데 뭐를 놓고 풀었죠 지금? 지수를 놓고 풀어보니까 지수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를 다 갖고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 약분해버리면 결국 뭐만 남냐면 복소수들만 남거든. 그치? 이 복소수들을 정리해보니까 전류 I는 크기가 요거고 위상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Vm 코사인 오메가 T로 나타냈기 때문에 전류 I의 T를 나타내려면 I의 T는 말씀드린 대로 Im의 파이라고 나타내면 안 돼요. 이거는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쓴 방법일 뿐이고 순시치를 나타내야 되죠. 순시치 나타내면 어떻게 되지? I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나타내야 되죠. 여기에 다 넣는 거예요. Im이 얼마 나왔어요? im 해보니까 im의 크기가 요거 나왔어요. 그렇죠? 파이는 얼마 나왔죠? 파이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im을 넣는 거고 여기다가 파이를 넣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페이저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를 정식으로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아닙니다. 전압과 전류를 정식으로 표현하는 법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가장 완벽한 표현 방법이 순식값이라는 게 있었어요. 순식값 말고도 뭐 시력값도 있고 뭐 평균값 따라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복소수를 쓴 거지 복소수 자체가 전압과 전류를 표현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쓸 때 답을 반드시 이렇게 뭐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순식값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순식값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응답이 좀 늦네요, 되게. 자, 앞서 아까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 여러분들 복소수가 네, 복소수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실수부와 허수부로 각각 분리해서 나타내는 이런 방식을 뭐라 한다고요? 직교. 영어로 rectangular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산기에 보시면 REC라는 키가 있어요. REC라는 키가 레코딩 키가 아니라 rectangular를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계산기 한번 꺼내서 보세요. 네, 이렇게 나타내는 걸 극형식. 극형식을 영어로 아까 뭐라고 한다 그랬죠? 네, 여러분 계산기에 보시면 POL이라는 키가 있어요. 폴라. 네. 복소수를 이거 말고도 두 가지 방식이 더 있다고 그랬죠. 지수 방식이 있고 또가 뭐가 있다고요? 삼각함수 표현 방식이 있는데 지수 삼각함수는 표현 방법이 그렇게 편리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배우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직교 형식은 덧셈과 뺄셈의 유리예요. 이 정도는 했겠지?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자, 복수수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실수도 허수도 따로. 그렇지.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더하고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더해야 되지. 이런 거 했죠? 이거는 고등학교 때. 예. 그래서 직교 형식은 뭐에 유리하다고? 뺄셈이 유리해요. 그런데 뭐에 불리하냐면 이거에 불리해요. 이 곱하기 하려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AC-BD BC 플러스 AD에 이런 식으로 막 써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곱하기는 할 만해. 아까 얘기했지만 뭐는 되게 더럽다고? 나누기. 나누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모의 실수. 이거 되게 딜레이가 크네요. 나누려면 분모의 짝꿍을 곱해야 되죠. 짝꿍을 곱해서 분모를 실수화해주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누기 곱하기에는 불리합니다. 근데 나누기 곱하기에는 뭐가 더 편리하냐면 극형식이 무지 편리해요. 그래서 혹시 극형식으로 곱하기 나누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Z1이 R1의 세타1이라고 하고 Z2가 R2의 세타2라고 한다면 복소수 Z1과 복소수 Z2를 곱하게 되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크기는 크기끼리 그냥 곱해주면 돼요. 세타1과 세타2는 뭐 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돼. 아, 진짜 이게 고등학교 때 여기를 안 배운다고? 대학교에서도 안 배웠다고? 선형대수 할 때 행렬하고 벡터만하고 복소수를 안 하셨나 보다. 네.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지수, 로그, 삼각함수, 복소수, 행렬, 벡터 굉장히 중요해요. 방정식 모드, 그렇지? 예, 그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복소수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할게요. Z1은 3의 10도, Z2는 2의 20도라고 할게요. Z1 곱하기 Z2는 얼마가 된다고? 6의 30도가 됩니다. 어때요, 계산하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직교 형식은 뭘 하는데 좋다고? 덧셈 뺄셈에 유리하고 극형식은 곱셈 나눗셈에 유리해요. 그래서 직교 형식을 뭐로 고치는 거? 극형식을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했을 것 같아요. 임피데스는 1 플러스 J 루트 4입니다. 크기가 얼마예요? 크기가 2. 각도는 몇 도죠? 어?
이거 기하학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실수부로는 1이 같고 허수부로는 이제 루트 3이 왔죠. 그렇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여기서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 2.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그렇죠? 2가 돼요. 각도 구해야 된다. 각도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니까 몇 도? 60도가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손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한테 뭐가 있다? 공항계산. 공항계산기 한번 가볼까요? 사실 fx 570 EX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근데 제가 이 S를 갖고 왔네요. 이 X를 안 갖고. 예. 전원 버튼 켜시고요. 메뉴 버튼을 눌러보세요. 메뉴. 예, 보시면 컴플렉스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복소수? 컴플렉스 선택하세요. 그러면 계산기 맨 상단 상태 표시줄에 CMPLX 뭐 이렇게 써 있을 걸, 그치? 현재 컴플렉스 모드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i를 써볼 거예요. 1 더하기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3 안에다가 i를 쓰시면 안 돼요. 커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루트 밖으로 나오세요. 루트 밖으로 나온 다음에 i 어디 있는지 아세요? i 찾았니? eng라고 쓴 거 위에 있어요. 그렇죠? 위에 있기 때문에 Shift를 눌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컴플렉스 모드이기 때문에 Shift를 안 눌러도 i가 들어가요. 현재 모드가 컴플렉스 모드이기 때문에 눌러보세요. 1 플러스 루트 3i 됐어요? 그렇죠? 이거를 R세타로 바꿔보고 싶죠? 이꼴 눌러보세요. 이꼴 누르면 어떻게 나오나요, 여러분들? 는 하고 눌러보세요. 1 플러스 루트 3i 그대로 나오신 분. 2에 60도라고 바꿔서 나온 분. 한 분도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Shift를 누르고 2번. EX 모델은 옵션이라는 키를 누르시면 옵션 키 있어요? 네, 옵션 키 누르시면 거기에 R세타라는 거 찾으셨나요? EX 모델 1 플러스 루트 3i 쓴 상태에서 옵션 키 눌러보세요. 이 X를 갖고 네, 쓰셨고 옵션 누르고 R칸 내려가야 되는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커서를. 그러면 1번은 R세타, 2번은 A 플러스 BI 있죠? 네, 1번 눌러보세요. 1번. 네, 그리고 는 이꼴 눌러보세요. 바뀌었어요. 직교 형식을 뭐를 바꿔주죠? 네, 극형식으로 바꿔주죠. 이렇게 계산기를 이용하면 지금 이 과정, 피타고라스의 뭐 아크탄젠트 어쩌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한 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문제를 풀면서 또 계산기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있잖아요. 570EX 공항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복소수를 형식을 변하는 방법. 옵션 키 누르고 뭐 한다고?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고 1번 누르면 R세타가 된다. 반대로 R세타를 쓰고서 거꾸로 바꾸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거꾸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1 쓰세요. 1. 1을 쓰고 Shift에서 미래로 3칸 내려오시면 가로 마이너스라는 키가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앵귤러가 있어요. 앵귤러. 1 누르시고 Shift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1하고 각도가 생길 거예요. 각도 생겼어요? 네, 그 다음에 각도 안에다가 45라고 써볼게요. 45. 자, 1의 45는 지금 극형식인데 얘를 직교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네. 루트 2분의 1이 되네. 대필. 그러니까 1로 하지 말자. 루트 2로 하자. 루트 2의 45도라고 써보세요. 루트 2의 45도.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죠. 그렇죠? 각도는 45도인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인데 길이 같은 이등 삼각형이 나올 겁니다. 자, 옵션 누르시고 마찬가지로 아래 페이지로 내려가서 2번 눌러보세요. 이 S 모델 갖고 계신 분은 Shift에 2번을 누른 다음에 4번 누르시면 됩니다. 1 플러스 i로 바뀌나요? 1 플러스 i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복소수의 형식 변환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 대로 이렇게 해볼까요? 자, 클리어 하시고, 올클 하시고, 시프트 밑에 보시면 네모분의 네모라는 키가 있어요. 네모분의 네모. 찾으셨나요? 예, 그 키를 누르시면 네모분의 네모 생기 분자 1을 쓰시고, 예, 분모에 1 플러스 i라고 써보세요. 1 플러스 i분의 1. 요거를 한번 극형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게 아까 그 질문한 그 내용이거든요. 예, 이렇게. 다시 옵션에 다음 페이지에 가셔서 1번 키를 눌러보시고 고형 모델 갖고 Shift 2번에 3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얼마 나와요? 크기가 얼마래? 크기는 2분의 루트이고 각도는 몇 도래? 마이너스 45도래.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압과 전류를 나타낼 때는 크기와 뭐가 필요하죠? 크기와 위상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직교 형식이 좋을까요? 극 형식이 좋을까요? 극 형식이 좋죠. 그래서 페이저는 복소수의 무슨 형식으로 나타낸다? 극 형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또한 전압과 전류 사이 관계를 계산하려면 곱하기 나누기가 훨씬 더 많죠. 문제는 극형식은 덧셈 뺄셈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계산기가 없으면 정말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자, 복소수의 기본적인 4층 연산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운 복소수가 자신 없으시면 요 원리 한번 보시고요. 근데 당연한 내용입니다. 요거 아까 모르신다고 했는데 곱하기 할 때 R1의 세타1, R2의 세타1을 곱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개를 곱하면 크기는 크기끼리 그냥 뭐 하면 돼? 곱하면 된다. 위상각은 서로 어떻게 해준다? 더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나누기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크기는 크기끼리 그냥 나누면 됩니다. R2분의 R1이 되고요. 각도는 분자는 플러스가 되고 분모의 각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세타1에서 세타2를 빼는 게 돼요. 자, 그러면 복소수 연습을 다시. 다음 예제 8.8입니다. 아래 페이저가 나타내는 정연파 함수를 구하라. 정연파 함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식값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크기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데, 이걸 크기라고 할 수는 없죠. 크기 호수가 왔는데, 자, 요게 분리가 돼야 돼요, 지금. 앞에 거는 J가 왔고, 4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0 J가 온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복소수가 만약에 R세타라고 할 때, J의 R세타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있던 복소수에다가 뭐를 곱했죠, 지금? J를 곱하게 되면 원래 있던 복소수가 여기에 있어서 여기가 P예요. J를 곱한 P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기준으로 90도 돌아갑니다. 90도 돌아가요. 90도. 반대로 J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J로 나누면 90도를 빼야 돼요. 그 원리가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걸 극형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얘는 크기가 얼마예요? 크기가 1이죠. 각도는 몇 도예요? 90도예요. 크기가 1의 각도예요. 얘는 크기가 얼마죠? 크기가 4죠. 지수 형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각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0도죠. 그렇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R1, R2 복소수 Z1, Z2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 곱하기 4하고 각도는 어떻게 된다 했죠? 90과 마이너스 10을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80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4의 80도라는 게 얻어졌는데
전압과 전류를 이렇게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압과 전류는 원래 있는 순식값으로 나타내줘야 되니까 이걸 바꿔주시면 VT는 4 코사인 오메가 T. 오메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네, 플러스 80도 볼트라고 쓸 수 있죠. 자, 다음과 같이 전류가 주었대요. 마이너스 4 플러스 J3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얘를 뭐로 바꿔냐면 R세타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R세타로 바꿔주려면 R은 어떻게 구한다고 할까?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고?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한다며? 예,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계산기 한 방으로 끝나는데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지? 그치? 예,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3i 이라고 먼저 쓰세요. 마이너스 4 플러스 3i. 현재 복수수 모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상세 표시줄에. 예, 다음에 신형 계산기는 옵션, 구형 계산기는 Shift 2번.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있죠? 이거를 R세타로 바꿔주시고 이꼴 눌러보세요. 바꿨더니 얘를 계산기에서 계산기 쓰세요. 우리 수학 시간 아니에요. 피타고라스 쓰고 이거 아크탄제트 쓰지 마시고 계산기 쓰세요. 계산기 없으면 어렵겠죠. 그렇죠? 얘를 바꿔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5에 143.13도. 혹시 각도가 지금 143.13도가 안 나오고 혹시 각도가 뭐 1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 사람 혹시 있어요? 아, 계속 그랬어요. 각도가 이상하게. 예. 각도 표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그리 60분법이 있고 또 하나는 라디안인데 지금 1점 얼마 나오시는 분은 라디안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프트의 셋업 갑니다. 시프트의 셋업. 제가 이 X가 아니라 지금 이 S를 갖고 왔어요. 셋업 누르면 거기 혹시 디그리가 있나요? 앵글 유닛이라고 있네요. 2번에. 앵글 유닛에 가보시면 디그리, 라디안, 그레디안으로 나오죠. 이거를 디그리로 바꿔주세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리고 왜 근데 질문 안 했어요? 나 혼자만 안 되는데 5에 143.13 어쩌고저쩌고도 나왔어요? 자, 근데 이렇게 소수점이 여러 자리가 나올 때 저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 제가 항상 강요하고 있는데 이 값을 다시 재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메모리에 넣었다가 호출해서 쓰시는 게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 자릿수 긴 거를 그대로 다 매번 넣을 수가 없잖아요. 다시 얘를 입력하고 싶으면 뭐 143.130150 이렇게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메모리에다가 넣었다가 리콜, 호출해서 쓰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최종 답이야. 더 이상 이걸 갖고 계산 안 할 거예요. 이대로 쓰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 수식을 다 쓸 필요가 없으니까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죠. 유효사 몇 개까지 써달라? 2학기, 1학기 때 저한테 안 들으신 분들 잘 들으세요. 유효사를 반드시 4개 이상 쓰라고 합니다. 제가 4개 이상. 공업수학 책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근사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근사를 많이 하게 되면 오차가 너무 많이 커져요. 다시 재대입하고 다시 재대입하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중력가스도 계산할 때 뭐 9.8로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계산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근사하는 거 그리고 뭐 쿨롱의 법칙 할 때 9 곱하기 10의 구승으로 뭐 예를 들어서 대충 근사한다든가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습관적으로 자꾸 근사하게 되면 근사한 것 같고 또 근사한 가서 또 재대입하게 되면 자꾸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출하는 뭐 스킬은 배울 수 있겠지만 정확한 값을 구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학생들한테 절대 뭐라고요? 근사한 값을 재대입하지 말아라. 이해하셨죠? 재대입하려면 메모리에 넣었다 호출해서 그 값 그대로 나갖고 가야 되는 게 원칙이다. 최종적으로 답안을 쓸 때 이 자릿수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유효수자 4개까지 쓰면 되는데 앞에 있는 5는 정수로 떨어졌으니까 5라고 쓰면 되고 각도가 문제죠. 각도가 좀 길어요. 유효수자 4개 써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되죠? 143.1까지는 최소 써주셔야 돼요. 143도라고 아마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참값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쓰려면 이런 걸 표기해줘야 더 정확해지는 거죠. IT는 대략, 그렇지? 대략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사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요.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근사 approximate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유효자를 몇 개 이상 써달라고요? 4개 이상 쓰는 걸 꼭 습관화 들이세요. 더 쓰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너무 많이 줄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또 넣어줬어요. 뭐라고 안 되면 요거 바꾸는 방법 마이너스 4 플러스 3i를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 마이너스 4 누르고 더하기 3 누르고 잘 해놨죠? 옵션 누르고 EX 기준으로 설명해놨습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라디안 디그리를 라디안을 디그리로 좀 바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라디안 각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 자, 정연파의 페이지 표현법입니다.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여기에서 세 개 중에서 뭐만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 없다 그랬지 뭐는 절대 안 바뀐다고? 주파수가 안 바뀌고 주파수 빼버리고 크기하고 뭐만 위상만 갖고 나타낼 거야. 코사인과 사인 중에서 흔히 여러분들이 사인이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는 코사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코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떼는 위상을 그냥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사인과 코사인의 위상차가 얼마나 난다고 그랬지? 네, 사인 입장에서 코사인을 바라보는 거랑 코사인 입장에서 사인을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사인이다 그러면 각도값에서 마이너스 90도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페이지 쓰는 이유는 교류 정연파의 크기, 주파수, 위상 세 가지를 함께 나타내야 되는데 이를 표시할 때 삼각함수로 표기하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 지수함수가 낫고 또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미분적분하다 보면 주파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크기하고 뭐만 바뀌더라? 위상만 바뀌더라. 크기와 위상을 같이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뭐다? 복소수인데 크기와 위상을 뽀여내니까 그 복소수의 네 가지 표현 방법 중에서 뭐가 좋다? 그 경시 표기 방법이 좋다. 그렇게 쓰게 되면 미분 방정식을 풀지 않고 뭐로 풀어도 된다? 곱하기 나누기로만 나타내는 대수 방정식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실수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복소수인 대수 방정식으로 취급해서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